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오락가락 트럼프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관세 뉴스 속 이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는 투매가 나왔고요. 마벨 테크놀로지의 어닝 쇼크 속에서도 브로드컴의 호실적은 그래도 우리 시장에 선방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장 막판 나온 정치 뉴스의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날 소위 시컬리컬 업종, 즉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두드러졌죠. 첫 번째 헤드라인, 중국 철강 생산량 감축 발표, 한국철강 한숨 돌리나입니다. 가장 상승이 두드러졌던 철강 관련주 한번 짚어볼까요? 철강주가 유독 이날 강했던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요, 중국의 감산 가능성 때문입니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전인대에서 철강 공급 과잉 완화를 위해 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감산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로이터 통신은 연간 5천만 톤의 감산을 예상, NH투자증권도 비슷한 규모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철강 수출 1위국인 중국의 저가 공습에 끙끙 앓았던 우리 철강 산업. 중국의 생산량 감소는 결국 철강제 국제 가격이 안정된다는 이야기고, 이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커진다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최근 시장의 핫 키워드는요,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입니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LNG를 남부 액화 시설로 운반하기 위해 1,300km 규모의 가스관을 연결하고 추산 총 사업비가 약 $650인 해당 프로젝트. 물론 이를 두고는 경제성, 현실성, 불확실성에 대한 물음표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요. 상상인증권은 다양한 제품군이 투입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혜도 예상된다고 분석하는 등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수혜주로 꼽히는 강관주, 넥스틸,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 등 관련 종목들은 그간 좀 많이 올랐기에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해당 이슈 자체는 철강 산업 자체에 온기를 더하고 있죠. 자, 이렇게 호재들이 쌓이다 보니 드디어 업황이 기지개를 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간 부진했던 배경, 중국의 밀어내기는요, 중국 정부의 감산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경기 부진과 관련해서도 지난주 양회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 앞서도 짚어봤듯 새로운 모멘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함께 바로 이어서 또 다른 강세 업종 석유화학도 한번 짚어보면요. 두 번째 헤드라인, 미국 ECC 증설 올해 마무리 전망, 한국 석유화학사 경쟁력 회복 기대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석유화학주가 강했던 배경 중 하나는 미국 ECC 설비 증설이 올해 마무리될 거란 전망인데요.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석유화학 생산 공정도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 원료를 추출해내기 위한 공정은 크게 세 가지로 ECC, NCC 그리고 CTO가 있는데요. ECC 즉 에탄 분해는 천연가스에서 에탄가스를 추출해내는 공정입니다. 미국은요, 천연가스가 풍부하죠. 그래서 미국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정이고요. 우리 기업들은 NCC, 납사 분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하고 여기서 에틸렌을 추출하는 공정인데요. 공격적인 미국의 ECC 설비 증설에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가격에 있어서 여태까지 좀 밀렸던 겁니다. 이런 공급 과잉 이슈가 해소된다는 건 업황에 있어서는 플러스죠. 자, 이외에도요,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전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짚어봤듯 우리 기업들은 원유를 기초로 하고 있기에 원유 가격 하락은 궁극적인 마진 개선을 의미하고요. 석유화학 업종은 철강처럼 경기에 민감한 산업인데 중국 경기 회복 전망도 커지고 있다 보니 석유화학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등 소위 시컬리컬, 즉 경기 민감주의 반전, 이제 시작일까요? 물론 남은 변수들도 있습니다. 특히 철강과 관련해서는요, 미국이 수입산 철강의 25% 관세를 예고했고 이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각에서는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쿼터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강조했듯 두 업종은 경기 민감주이기에 중국 경기가
실제로 반등하느냐, 이 또한 지켜볼 요소입니다. 낙폭과대와 업황 기지개라는 두 요인이 만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두 업종, 반전이 계속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영풍은 시간외 거래가 끝난 후 오후 6시 46분경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의 파장을 일으킬 공시를 냈습니다.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의 전량인 25.42%를 신설 유한회사 YPC에 현물 출자한다고 공시한 건데요. 핵심은 이를 통해 기존의 순환 출자 구조를 끊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지난 1월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SMC를 통해 영풍의 지분 10.3%를 인수하며 이렇게 순환 출자의 고리를 형성한 바 있는데요. 이를 통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습니다. 이날 법원 층에서도 의결권 제한 자체가 부당하다며 영풍 측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출자를 통해 일말의 여지조차 차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말 진행될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 측이 다시 의결권을 얻은 가운데 표 대결이 어떻게 흘러갈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고려제강은 오후 4시 6분경 KAT의 주식 600만 주를 300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KAT는 고려제강의 초전도 소재 자회사인데요. 이렇게 고려제강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인 이유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트럼프 대통령이 12일부터 철강 품목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군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KAT의 주력 제품인 초전도 선제의 경우 향후 핵융합 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인데요. 해당 소식에 힘입어 고려제강 시간외에서는 1.8%대 상승한 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장 마감 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으로 나왔던 공시들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계속해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오늘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에어레인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에어레인은 그 시간에 한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전 거래일 때 15% 이상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약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기체 분리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 판매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이번에 상승한 이유를 좀 체크를 해봤을 때 미국에서 그 알래스카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가스전 개발 사업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좀 부각받은 건데 동사가 이 연관점이 뭐가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동사의 그 LNG 액화 과정에서 그 CO2가 얼어붙어서 배관을 막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체의 그 분리막을 활용한 정제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는 이러한 기체 분리막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따른 부각을 좀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SK이노베이션, 포스코가 한국가스공사와 그 협업 중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력도 좀 상당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한국 지역 난방공사의 LNG 발전소에 배출하는 배가스를 대상으로 CO2 포집 기술을 좀 적용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따라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수주 현황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현대 로템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한수원 등을 통해서도 수주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대기업 중심으로 협력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 공기업과도 굉장히 좀 같이 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 쪽에서 기체 분리막 그 모듈의 수출량이 좀 증가를 했다 보니까 작년 실적이 좀 증가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한 554% 증가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이것만 계속 좀 유지를 해준다 하면은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분위기보다는 결국은 지금은 알래스카 LNG 관련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중공사라고 하는데 이 중공사가 속에 비어 있는 형태의 합성 섬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합성 섬유인데 필터나 분리막을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증설에 대한 얘기가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 증설로 인해서 생산 물량이 이미 주문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도 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공모가가 그 당시 때 23,000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 아래까지는 그래도 더 장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오면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은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의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갭을 좀 크게 상승을 한다 하면은 바로 좀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일부 좀 눌렸을 때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실제로 수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까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 보호 물량이 해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실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3월 시점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투자처로서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밴드를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긴 하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추후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LNG 수혜를 받을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입니다. 이 점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에어레인까지 살펴봤고요. 앞서 심수영 캐스터 브리핑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눈여겨볼 종목으로 캠트로닉스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유리기판 밸류체인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캠트로닉스뿐만이 아니라 피롭틱스도 원래는 유리기판으로 굉장히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실제 그 시간외에서도 3.97% 상승을 했던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유리기판 제조 공정인 그 TGV라고 해서 글라스관 그 통전극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개발을 지금 계속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된다 한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구간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모멘텀이 계속 좀 유효하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 좀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때 이슈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 때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의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대해서 착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내용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세대 중간 기판인데 이게 반도체 칩 간의 전기 연결을 담당하고요. 특히 이제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지만 좋은 유리 그 인터포저가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터포저에 대한 분위기는 좀 더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에 이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물량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를 좀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가 캠트로닉스와 피롭틱스에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이 두 기업이 피롭틱스와 캠트로닉스가 삼성전자한테 제안하고 삼성전자는 그 제안서를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제안한 게 아니라는 게 제일 좀 중요한 포커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롭틱스와 캠트로닉스가 초반에 상승했던 분위기를 좀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사업 다각화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제 뭐 반도체 소재 쪽에도 얘기가 있고 유리기판 등의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이 좀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웨이퍼 재생 그 공정 담당인 그 J3를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많아질 수 있다.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리기판 테마가 계속 좀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뭐냐면 실제 이제 뭐 상용화가 되든 이게 공개가 되든 이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된다 한다면 동사의 경우에는 계속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아예 관계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그 주총이 이제 열립니다. 근데 주총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사회 이사 선임을 하거든요. 이사 선임을 하는데 삼성전자의 DA 사업부 구매팀 출신 분이 이제 오시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기 상무 이사가 이제 신규 선임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거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신규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신규 접근 유효하다는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특징주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반사수의 기대감이 커지면서인데 그런데 주가 추이를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마트가 뭐 저평가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신규 접근보다는 기존 좀 보유자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게 좀 수급적인 형태로 살펴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경우에는 2월 11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1거래일 제외하고 계속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계속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연기금, 그러니까 올해부터 연기금이 6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한다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마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상승 포인트의 경우에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반사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마트 쪽에 대해서도 뭐 여기에 대한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결국 점유율 확대에 따른 분위기가 좀 더 연출이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홈플러스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면은 안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마트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분위기가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해서도 작년 영업이익이 471억 원으로 좀 기록을 했습니다만 실제 임금을 제외를 하면은 그 영업이익 수치가 2,600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잡아갈 가능성이 높고 배당 성향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나왔긴 했지만 2년 내에 자사주 50% 소각도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도 있는데 이마트를 좀 더 가져가 볼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그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신세계 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그룹 간의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한다면 지마켓이 계속 좀 적자였던 부분들이 일부 좀 어느 정도 축소가 될 수 있고요. 지분법 관계에 따라 이마트가 이제 지마켓에 대해서 실적이 반영됐을 때 거기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이 일부 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받쳐주고 그렇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인트 벤처 설립 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완료가 되고 실제에 대해서 지마켓이 중국 쪽에 대한 분위기가 같이 좀 잡혀가게 된다 한다면은 예. 이마트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마트는 지금은 경영과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들은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략 한 95,000원, 95,000원에서 10만 원 사이 때는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9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의 비중 축소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